구윤철 네. 총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MBC 인터뷰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아주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만 600조 영업이익 예상되니까 법인세 20%만 잡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말씀하셨죠. 네네.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세금은 필요한 만큼 걷어 팔도록 유도하고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인가요? 예,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이제 사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지금 수요를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전통적으로 세금과 대출을 많이 써왔는데, 대출 규제를 많이 써왔는데 그 일환의 정책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정책은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까? 네. 사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부동산 증세가 제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수요를 억제, 다시 말해서 집을 안 파는 사람을 벌 주고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증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좀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 자, 저기 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은 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징벌적 그리고 수요 억제 목적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금 국가재정 확보하기 위해 걷는 것이고 세금을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이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증세해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발언과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 그러니까 8월 3일 날 증세 정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정책은 10조 가까운 부동산 이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은 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의원님, 요번에는 저희들이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성장을 지원하는 거, 민생 경제 자, 다 저는 지금 포함해서. 부동산 증세에 대해서만 여쭙고 있는데요. 네. 보유세 9조 정도 더 거둘 계획이잖아요. 아닙니다. 부동산만 해서는 한 예. 2조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2조 정도는. 그 세금 정책에 부동산 증세가 없습니까? 부동산 정세는 억능 부담입니다. 있죠. 네네. 있죠. 이번에도 네네. 부동산 증세가 있죠. 한 2조 그러면 정도. 그 증세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재정이 모자라서 하는 증세는 아니고 네. 그럼 정책적 목적의 증세 아닙니까? 정책 복수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기 그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좀 낮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부총리님, 네. 부담을 현실화한다는 얘기는 돈 더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부담을 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아예 이재명 정권은 없이 이런 증세 정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억능 부담을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자, 중점 말고 그러면 수요에 관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이 없습니까? 수요는 수요 억제한다기보다는요. 집을 사는 거주용의 좋습니다. 집에 대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인센티브. 싶은 건 어쨌든 재정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자체는 아까 네, 세금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 부동산 증세의 문제점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했던 말을 180도 바꿨다는 것. 둘째,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압박적 증세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징벌당하는 국민은 잘못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주택 팔기 위해서 편법적인 근저당까지 하면서까지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징벌을 당하는 사람이 1주택자 그리고 전세, 임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이라는 점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목적 자체가 수요라든가 이런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에서 증세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끝까지 생각하십니까? 네. 전혀 그 부동산의 수요와 관계없는 증세입니까? 부동산에 사는 집하고 보유하는 집하고 이걸 좀 정상화해 줘야 됩니다. 정상화를 통해 네. 결국은 부총리님 결국은 부동산 정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은 달라도 부동산 정책 너무 어렵다는 걸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냐 수요냐 이렇게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증세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건드리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예. 산업부에서 누가 오셨죠? 차관입니다. 차관님이십니까? 차관님. 산업부가 이제 9월에 대미 투자 1호 발표 예정하고 있죠? 예, 9월 정도로 예. 예상됩니다. 많이 정말 바쁘고 이게 정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안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김경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전략투자본부장이 사임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 산업부 소관은 예. 아닙니다. 자,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략투자본부장은 투자 이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또 협상하기도 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 구조를 설계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는 자리 맞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건 좀 말씀 좋습니다. 동의하기 그러면 어렵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자리인 건 맞죠? 아, 예,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리 맞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행시에서도 기수가 상당히 높으시던데요.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렇죠. 예, 차관하고 동기일 정도의 분이시죠. 외부에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임명된 거 언제죠? 2달 안 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2달도 안 돼서 힘들게 모셨던 차관의 동기인 행시 그리고 외부의 기업의 경험인 분을 왜 그만두게 한 거죠? 산업부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신상의 이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 야, 그거 너무 편리한 말 아닌가요? 자, 그러면 김경한 본부장도 그리고 여한구 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처럼 개인 비유 때문에 자른 겁니까? 비가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으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대미 투자 1호가 발표돼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서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여기 말한 전략투자본부장 이렇게 축축축 실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그냥 국민은 몰라야 합니까? 이유를 밝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적 사안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저질렀던 아니면 공적 이견이 있었던 이건 공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안 아니에요? 김경한 본부장은 대미 전략적 투자 협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공직자가 2달 만에 갑자기 사임하는데 그 이유를 국민이 몰라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그거 공적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일신상의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차질은 없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없어졌던 것이 그렇게 8월 15일 날 갑자기 잘린 것이 차질이 없어요?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전략투자본부장은 별로 중요한 자리 아니거나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까?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전략적 투자 협상에 알겠습니다.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박미통위장님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77법 시행 이후에 한 50일 가까이 지났죠? 네, 그렇죠. 그 법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법은 기본적으로 자율 운영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 잘라 죄송합니다만 예. 짧으니까 그런 거니까 예. 이해해 주십시오. 그 법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 투명성 센터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이 법 1월에 통과돼서 6개월간 유예 기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준비는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임의 기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자율 기관입니다. 맞죠? 자율 기관. 투명성 센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법에 필요하다고 정해져 생각합니다. 있고 그거 출범할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77법 그렇게 유예하라고 다들 그렇게 청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50일이 지났는데 그냥 예, 막 설립 준비를 보는 하고 겁니까? 있습니다. 자 준비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좋습니다. 또 예, 하나. 꼭 필요한- 자, 사실 확인 단체 협약 맺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맺은 회사 몇 개입니까? 9개 정도의 대상 회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몇 개입니까? 예, 지금 현재 협약은 맺고 한 있지 개죠?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죠. 예. 바이트댄스라는 곳을 했던데요. 아, 예, 한 군데 더 있던데요. 제가 더 잘하네요. 자 네이버나 그거는- 카카오, 다음 구글, X, DC 사이드, 네이트, 메타 여기는 아예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